최근 백신 개발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서한에서 빌 게이츠는 한국의 이번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응에 감명받았다고 말하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길 바란다며 후에 한국에서 개발될 백신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대표 뉴스사인 블룸버그 통신의 메인에 걸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 후보 물질로 개발된 약품들은 160여 개가 있으며 그중 27개의 약이 임상 시험 중에 있고 마지막 단계인 3상 단계에 들어간 약은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5개의 회사 중 가장 먼저 3상 단계에 돌입한 회사는 영국의 옥스퍼드대와 함께 개발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4월에서 5월부터 3상 시험에 돌입했으며 현재 실험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으며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들은 27일 3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2020년 말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보급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백신 개발에 앞서 나가고 있는데도 빌 게이츠는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이는 미국이 보이는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추측되는데요. 최근까지도 미국은 매일 6만 명이 넘는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500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 누적 사망자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모더나가 백신 개발을 위한 최종 문턱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한 번도 백신 제조를 위해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메신저 RNA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는 모더나에서는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해 백신을 개발 중에 있지만 안정성 위험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악관은 28일 트럼프의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며 국가안보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많은 비판을 사게 되었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최근 트럼프와 함께 유럽을 돌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귀국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해당 스케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란히 걷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백악관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관료이기에 트럼프의 감염을 의심하며 자가격리를 요청할 만도 한데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은 백악관의 기자회견장으로 자주 쓰이는 로즈 가든을 리모델링한다고 밝혀 더욱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자금은 민간 기부금에서 나온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금 멜라니아 영부인이 백악관 내부 개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시국에 걸맞지 않은 사치라는 반응이 줄을 이룹니다. 이에 미국 네티즌들은 15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로즈 가든을 개조하겠다니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길래 그 소리가 나오냐 등의 글을 올리며 영부인을 비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과 더불어 이런 모습까지 보임으로써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사이 한국에서는 제넥신과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백신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빌 게이츠가 관심을 가진 제약회사는 SK 바이오인데요. 지난 5월 그는 이 백신 개발 회사에 우리 돈으로 44억에 달하는 금액을 연구 개발비로 지원하며 직접적으로 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SK 바이오는 독자적인 백신 개발 말고도 백신 생산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앞서 말한 가장 빨리 3상 실험에 돌입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도 협업을 맺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22일 SK바이오와 보건복지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의 SK바이오에서 위탁 생산을 도맡아 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특히 이번 바이러스의 대유행 기간 동안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전 세계에 백신을 제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구체적인 가격 수준을 정하고 이득을 취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화이자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한국은 팬데믹 상황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선도 국가 중 하나로 백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광범위하고 공정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도 백신이 도달하기를 바라며 SK에 투자한 빌 게이츠,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전 세계에 백신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SK와 손잡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한 공통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개발 기술과 생산 시설 모두를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대한민국은 팬데믹 상황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이유들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팬데믹 사태 초기부터 많은 국가들의 진단 키트를 제공하는 등 국제 연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전 세계에 공정하게 백신을 제공하자며 손을 내민 것 아닐까요? 하루빨리 전 세계와 힘을 합쳐 백신 개발에 성공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피드였습니다.